본격적인 전략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A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보스타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좀 낙폭이 깊게 두드러지긴 하는데 전장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목표가를 35,000원 잡아주셨지만 3만 원까지는 올라탔었단 말이죠. 조금 더 끌고 가면 이 목표가 고스란히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가격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앞서서 로봇주에 대한 의견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분위기가 좋고 뭐 그로 인해서 금요일 날 끌어놨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로봇주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오늘 뭐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종목들을 테마주의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리죠. 그래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뭐 이제 조금씩 남겨가면서 눈치 보면서 끝내고 이런 매매가 지금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로보스타도 뭐 그렇게 이제 매수하셔서 아니면 로보로보도 마찬가지고 좋은 결과치들은 저는 뭐 걷어 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만약에 근데 오늘 음봉이 좀 부담스럽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좀 조정들이 나와서 아래쪽에는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27,000원부터 27,000원 후반, 28,000원 좀 아래 여기까지는 지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봉들이 조금 나오고 아니면은 뭐 내일 다시 자리를 잡는 시기들이 나오면서 뭐 28,000원에 근접되는 가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재차 재진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할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매도한 만큼 다시 집어넣다라던가 이런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고 그다음에 뭐 로보스타도 그렇고 로보로보도 그렇고 과거에 제시드렸던 링크 제네시스도 그렇고 자기의 분위기가 오면은 한타를 좀 세게 주는 종목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로봇주에서 우리가 좀 더 빼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크게 목표가나 손절가 가격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중을 축소하고 28,000원 선에서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저희 같이 짚어봤을 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봇도 긍정적인 뷰시지만 조선도 묵직하게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 네. 주셨잖아요. 삼성중공업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크게 가격 전략 변동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변동 없고요. 뭐 오늘 종가가 뭐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조금 밀려서 나갈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죠. 근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이 묵직하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은 지난주에 뭐 이제 52주 신고가 뚫고 했었을 때도 리뷰를 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음봉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분위기는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가져가시고 뭐 사실 뭐 로봇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묵직하게 가져가시되 다만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 중소형주들도 이제 좀 순환매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뭐 반도체 업종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좀 밀리기도 했고 손절가 터치도 나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끊을 건 끊자. 반도체 새로 진입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멀리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유의 종목들 안에서는 뭐 내린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위축되지 마시고 더 좀 과감하게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2만 원 삼성중공업 계속 끌고 가 보도록 하고요. 코스모화학도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2차 전지가 다 폭락을 한다라고 사실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것 대비해서는 코스모화학이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종목 선정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목표가 24,000원 혹시 추가적인 변동사항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코스모학은 약간 좀 죽다 살아난 그런 기분인데 좀 아쉽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어제 뭐 분위기가 좀 잘 올라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지지난주에 그 이제 설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의견은 2차 전지가 한번 또 분위기를 가져오면은
힘을 팍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기가 되면은 또 뒤통수 치고 52주 신저가로 대밀리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길게는 보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짧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노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전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시장의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잔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제 차트를 좀 놓고 볼까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조금 좀 더 보수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하단도 이제는 뭐 이제 손절가 아니면 좀 본절 처리 가격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제 19,000원 정도로 조금 땡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뭐 이제 22,000원 위쪽에서 아니면 뭐 빨간불이 뭐 5% 이상 좀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일부는 분할 매도를 좀 툭툭 뱉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좀 내리고 그다음에 뭐 못해도 22,000원 부근 혹은 넘어갈 때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최종 목표도 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들어올 때는 좀 일단은 좀 챙기고 보자.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 목표가 원래 24,000원에서 조금 더 내려서 23,000원으로 다시 내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 화학 말씀 주셨는데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추세를 확실히 바꿨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한번 AS 받아볼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급등 나왔었거든요. 그때 네. 이후로 계속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좀 잘 오르고 많이 크게 가가지고 그냥 뭐 언제든 뭐 어느 손으로든 매도를 해도 미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뭐 혹시나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방산주들이라던가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가는데 항공주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나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선호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의 순환매는 항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져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오늘 뭐 현재가 가격으로도 한 30% 정도는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미련 없이 어느 기분 자리에서나 좋은. 뭐 매도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욕심을 좀 더 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격이 대략 한 13,600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급등 이후에 이제 횡보를 하고 계속해서 좀 멈춰져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오는 5일선을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터치가 되는 자리에서는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일선 보고 대응을 하시고 혹시나 나는 그런 게 가격이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14,000원 뭐 여기 버티면은 욕심을 내고 그냥 이제 여기를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던지시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마스터님의 추천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셨던 분들 우선 성공 투자 축하드리고요. 여기에서는 편하게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익절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간다라고 하신다면 종가 14,000원 지키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5일선 대응해보자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받아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공략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원전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G2파워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저는 좀 종목을 볼 때 네. 가끔 이렇게 좀 집착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사람들한테나 뭐 연애할 때는 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은 종목이 있고 제가 원하는 결과치가 덜 나왔는데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집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주들을 그렇게 좀 집착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는 원전주 쪽에 좀 집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결과치가 나왔던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G2파워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좋은 뭐 결과치가 나오고 가격이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아직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 놓치셨던 분들은 이제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주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새로운 뉴스가 더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조선주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이제 한미 협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쪽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조선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관세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 때문에 빠지고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안에서 반사익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주 안에서는 일단은 뭐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고 수급들도 좋고 그다음에 전망들도 좋게 나왔으니까 네. 거기 안에서 좀 단발적으로 확 튀어갈 수 있을 만한 변동성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G2파워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G2파워가 일단은 원전주 안에서의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사업 내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다 법인 내고 미국이랑 손잡고 하는 그 사업 쪽을 보면은 전력 인프라 쪽도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곽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 분야이죠.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도 이제 좋은 사업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AI 반도체 칩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의 키워드인 액침 냉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힘을 못 쓴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갑자기 붙여서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G2파워는 기회가 있고 지금 원전주의 분위기가 왔었을 때는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여러 번 우려 먹어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뭐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로 보여지진 않죠. 여전히 이제 바닥권 추세 안에서 매물대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멀봉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이런 주기들은 있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한 번 터치하고 그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두 번 터치하고 대략 한 6천 원 위쪽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전반적인 추세 안에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과열되지 않은 위치에서 이제 뭐 위쪽으로 매물대라든가 바닥 돌파를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원전주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뚫어놨었고 돌파를 했었던 뭐 근접되어 있는 매물대니까 요거를 다시 뛰어넘는 거는 그렇게 큰 거래량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더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17.9% 그다음에 하루 만에 뭐 9% 가까운 상승률 이런 변동성들을 잘 보여주는 종목이죠. 그리고 과거에 뭐 11월 달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25%, 뭐 하루 만에 15% 연속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흐름이니까 지금도 이제 한번 대밀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바닥 잡으면서 재차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기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저는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위치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뭐 8,300원 아래쪽에서 노리자. 뭐 아무리 높아도 8,300원 아래쪽에서 이제 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2파워가 지금은 현재 주가가 8,17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밀려도 저는 뭐 분할 매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는 저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막에는 제가 잘못 보냈는지 네. 가격이 좀 잘못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지금 10,000원 위쪽이 이제 전고점에 매물 언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종 10,000원으로 보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이 전환이 됐었을 때는 분할 매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장이 시끌시끌하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땐 8,3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추천 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G2파워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공략주로는 엠로 가져와 주셨네요. 엠로도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카페 24를 네. 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각이 좀 덜 됐었던 종목에 자기 순환 차례가 오면은 이렇게 좀 급등 사례들이 좀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엠노도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 부각을 받았었을 때는 좀 먼저 움직였거든요. AI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인데 그간 한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동안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을 모아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잘 나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그런 이제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소프트웨어의 장기적인 추이는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도 좋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딥시크로 인한 그런 이제 충격을 증시가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금요일 날 반응이 나왔던 것도 다들 확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를 좀 부각을 받고 강조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뭔가 좀 더 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엠노가 제가 요즘에 계속 좀 관찰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좀 돌파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꼬리 패턴을 요즘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이유 안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빼뜨렸는데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세 정책에 대한 좀 보다 좀 안정적인 업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기 때문이야라고 시장에서 노출이 더 되고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관세에 좀 관대한 그런 업종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최근에 엠노가 11월 달에 한번 성장 이후에 12월 뭐 1월 동안에는 계속 박스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지금 이 75,500원 부근을 돌파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위쪽을 찔러봤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아직은 터지질 않았거든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이 위쪽을 넘기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타고 이 위쪽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도 보다 쉽게 열리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급등 사례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단기적으로 바로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아니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붙였다가 다시 좀 대밀리고 힘 모아서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은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돌파가 나왔었을 때는 보다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가가 지금 7만 원, 7,700원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단으로 가격을 보실 때는 지난 뭐 저점이 좀 수렴하고 있는 부근 62,000원 여기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왔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뭐 8만 원 여기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 멀리 보고 그다음에 묵직하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9만 원 조금 아래인 89,000원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노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동안 이제 힘을 좀 많이 모아놨었던 모습들이 보여서 이 돌파가 오늘 나오면 더 좋고 단기간 안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속화가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금야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엠로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관세를 붙일 수 없으니까요.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엠로 관심주로 담아보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9만 원 살짝 아래인 89,000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이었던 62,0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엔터 가져와 주셨어요.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엔터 쪽으로는 그래도 관세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거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JYP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엔터 중에서는 주식시장 안에서는 네. JYP를 좀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엔터주 탑픽인가요?
네, 저한테는 항상 좀 탑픽이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안에 있는 아티스트라든가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주식장 안에서 기업과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엔터주가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는 JYP로 항상 좀 먹거리가 잘 나왔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엔터주를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도 업종이라든가 많은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반사익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엔터 4사 그 4대 엔터사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SM이라든가 뭐 YG 엔터라든가 뭐 이제 같이 하이브라든가 종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그 관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라고 이제 엔터주한테는 기대감이라고 봐야겠죠. 네.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업황과 업종 전반적으로는 반영이 지금 진행형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K-팝의 인기는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팬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뭐 아티스트의 뭐 컴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신인 가수들의 새로운 출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는 과거보다 더 매끄럽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JYP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증권사 분석적으로 좀 그 접근을 좀 해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좀 올드 아티스트들이 견인하는 힘이 매출의 힘이 굉장히 좀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이제 뭐 트와이스라는 그룹이라던가 네. 여기에서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는 그런 돈들이 지금 JYP의 메인 매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신인 그룹들의 그 뭐 컴백이라던가 뭐 인기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팬덤 형성을 더 좀 넓게 그다음에 크게 좀 만들어 주면서 올해 2025년도 뭐 4분기까지도 전망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뭐 해외 콘서트라든가 월드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또 좋은 결과치들이 지금 관세 우려에 그 좀 반하는 그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차트 위치에서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네.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온 그런 패턴이고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을 기어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 쏘면서 힘은 위쪽으로 방향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이런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JYP 엔터의 뭐 수급적인 분위기도 한쪽으로 뭐 편중이 되진 않지만 중간중간 들어오는 뭐 외국인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뭐 증권사의 수급들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차트로 넘겨놓고 봤었을 때도 지금 여기가 약간 이제 눈에 걸리죠. 8만 원의 위치가 되는데 매물대가 메인 매물대는 아래쪽으로 쌓아서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리는 뚜껑이 이제 8만 원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언덕에서는 살짝 돌파가 되고 다시 이제 되밀렸어요. 그리고 한번 추가적으로 또 한번 붙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과거처럼 저점을 많이 빼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되돌리면서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근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8만 원이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돌파 이후에 빠른 상승 여력들이 주봉 안에서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에 9만 원까지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아까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던 지난 파동 안에서의 저점, 그다음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죠. 6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JYP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엔터주들이 이런 그 관세가 좀 높게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은 따로 좋아하는 아이돌은 없으세요? 네, 뭐 아이돌은 많이 좋아하는데 네. 뭐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고 에이. 나이가 좀 드니까 아이돌 좋아한다 그러면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시기가 돼서 최애 없어요? 최애? 글쎄요, 뭐 저는 블랙핑크를 좀 좋아했던 것 아 같은데 진짜요? 완전 지금은 뭐 트렌디하신데? 주식시장에서는 네. YG보다는 JYP가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요즘 킥플립이라고 JYP에서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신인 보이 그룹인데 이렇게 막 응 그래라고 이런 춤을 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JYP 좀 외국에서 많은 달러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좀 생겨나고요. JY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억하는 게요. 12월에 2주 연속으로 빨간불 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쭉 올라간다고 했던 종목이 JYP였는데 만약에 8만 원 돌파하게 될 때 9만 원 선까지 쭉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챙겨주셨고요.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장이 좋다 보니까 환율도 약간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았고 그래도 꽤 부담스러운 걸 많이 내려놓으면서 1,430원대까지도 내려왔다가 오늘 또 다시 점핑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서요. 이런 환율의 변동성 당분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다시 한번 열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또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거를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제유가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성 모멘텀이죠. 이게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트럼프 이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좀 정책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지금은 뭐 그때를 근접을 하려고 하는지 분위기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네. 지금 뭐 흐름으로 봤었을 때 혹시나 이제 뭐 좀 뭔가 증시에 영향력이 크게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1,500 근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전고점 부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우려감이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환율이 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안에서도 이제 좀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주도 업종들이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좀 끊을 거는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제 테마적인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재료가 뚜렷한 종목을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그 중에서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 좀 더 지켜보고 혹시나 이제 뭐 1,500 근접이라던가 아니면 지난번 언덕 안에서 가장 좀 불안 요소가 일단은 1,480 근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보다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좀 부담감들 1,480원 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벌써 또 지수가 3% 자체로 좀 밀린 모습들 잡히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그냥 계절을 안 볼 수도 있지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비를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딜사이트 S에 김정현 마스터 검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녁 방송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상한가 스쿨까지도 함께 하시니까요. 잠시 뒤에 또 저녁 방송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을 사랑하신 김정현 마스터님 오늘도 조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섹터 내의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소프트웨어까지도 그래도 긍정적인 표 가져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선별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